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그걸 이제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곳에서 제안한 모델인데, 그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말에 이인영 원내대표, 그 다음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전해철 의원,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 그 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이렇게 이제 소위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론이 윤호중 사무총장의 잘해보자, 여기에 다 나타났던 건데, 자, 그것이 그 이후로 급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2월 29일 날 이제 민주당 사람이 민중당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중당 관계자한테서 취재한 그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민주당 사람이 먼저 이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윤호중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총지휘자일 것이다, 컨트롤 타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오늘 3월 6일 날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선 이낙연 후보, 서울 종로의 황교안 대표와 맞붙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여기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 선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본격적인 논의가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6일이죠. 그런데 정치개혁연합에서 각 정당들이 누구냐면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5+1, 그 전에 4+1 체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었는데 제가 이걸 5+1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당에 전부 다 10일까지는 입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0일까지. 그러니까 10일까지 입장을 주려면 오늘 6일이니까 내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수일 내라는 것은 아마 10일까지 민주당은 답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말이 답변이지 이것은 뭐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6일인데 불과 닷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닷새 만에 이제 수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이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제가 보기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훈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논의했다.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건 뭐 완전 공식화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죠.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2월 말에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주재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약간 제가 보기에는 실무 심부름 의원 정도로 참여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나와서가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 아마 정치대 개혁특위 간사였죠? 저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후순위 번호로 민주당이 약 7석 정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고 타협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후순위 번호, 그러니까 앞순위냐 후순위냐까지. 그러니까 앞순위에다가 뭐 정의당 뭐 이런 데를 배치하고 후순위로 민주당이 한 7석 정도를 가져가겠다, 7석을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박지원 의원한테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박지원 의원 얘기로는 그럼 그게 민주당 당론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해찬 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이런 방구가 없으니까 모르죠.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기 전입니다. 모르죠. 그렇지만 최소한 김종민 간사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는 또 저에게까지도 아마 정의당에도 얘기한 것 같으니까 상당한 내부 소통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종민 의원이 그 실무 5인 모임에
모임의 핵심 실세 5인 모임의 그 사실상 심부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봐서는 민생당인 자기한테만 제안한 것이 아니고 뭐 녹색당 뭐 그다음에 정의당 뭐 미래당 민중당 이런 데에도 다 제안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소통이 있지 않았겠.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정확한 의미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이 당사자인 김종민 의원은 또 이번에는 KBS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소수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어떤 투표 대상 연합정당이 있다면 우리 민주당의 의석이 거기에 7석이든 5석이든 의석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대화가 가능한 이야기다. 뭐 좀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박지원 의원은 7 플러스 알파로 제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종민 의원은 아유 거기에 다른 정당들 이렇게 다 참석하면 그 민주당 몫이 7개든 5개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협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왜 7석이든 5석이든 박지원 의원한테는 7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KBS 이 라디오에 나와서는 왜 7석이든 5석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느냐. 그건 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정의당이 지금 뾰로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어찌됐든 간에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입니다. 7석이든 5석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럼 정의당이 이 미끼를 물어야 되는데 정의당도 만만하지 않죠? 정의당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심상정 대표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김종민 부대표, 여기도 또 김종민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김종민 부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례용 정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비례의석을 민주당이 포기하고 진보개혁 진영의 민주당 못까지 다 표를 몰아달라고 할 때에는 논의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걸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몫이 0석 이고 그다음에 이 이제 비례민주당 저는 그냥 편리하게 비례민주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비례민주당에 민주당이 표를 몰아주라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호소하면 그러면 금방 된다 이런 얘기죠. 금방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민주당은 7석 플러스 알파에서 그 다음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는 7석이든 5석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석까지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민주당 목 0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7석 플러스 알파에서 0석까지. 근데 그게 5석에서 0석까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왜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라디오에 나와서 막 떠들어서 거기서 라디오에서 한 사람은 뭐 CBS 가서 얘기하고 한 사람은 무슨 KBS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막 전 얘기고 막후에서는 실제 의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민생당의 대변인인 손동호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 진영에 민주당과 정의당만 있느냐. 차라리 민주당과 정의당에 합당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생당도 뭔가 지금 낌새를 채고 자기들도 협상에 참여했더니 이 사람들이 민주당 목 얼마 정의당 목 얼마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생당 화나죠. 아니 우리 몫이 있어야지. 니네 목만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목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합당해. 우리는 빠질 테니까. 이 얘기를 지금 손동호 민생당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동호 민생당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의석까지 민주당의 7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당의 10 내지 11석 이거는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배정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대략 의석이 20석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석 정도. 20석이 안 되겠군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있으니까. 요거는
연동형의 캡이 30석입니다. 30석이니까 사실은 이 30석을 그러니까 지금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 이제 이게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과 이제 기타 정당들이 나눠야 되는데, 자, 뭐 대략 뭐 한 3대 3대 기타 정당들 거기도 한 3 정도밖에 더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미래한국당이 그동안에 이제 저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전에는 미래한국당이 뭐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그 분석이 됐지만,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 여기에 미래한국당의 몫도 줄어듭니다. 그럼 미래한국당의 몫도 10석이나 10석 남짓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민주당의 몫도 결국은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정당 득표에서 미래한국당보다 확실하게 더 우위에 차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0석 내지 11석. 그런데 이미 정의당과 민주당 몫을 합치면 뭐 17석, 19석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각자 지금 배팅을 세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얘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5석, 아마 정의당이 한 7, 8석 이 정도까지 지금 좁혀진 것 아니겠는가 의견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마치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이 비례민주당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시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쿠에서 의석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기들끼리 나와서 마쿠에서 또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막전에서는 다 뭐 짐짓 안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쿠에서는 의석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안 한다고 계속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민주당 몫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지금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게 지금 입장인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이것도 완벽하게 협상용 발언이다. 그러니까 마쿠에서는 지금 의석을 누가 몇 개를 가져가느냐, 선순위냐 후순위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딜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이거는 서로 지금 비례민주당을 만약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당이 선거법을 4+1 체제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만약에 그걸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걸 공표를 해서 실제 밀어붙이니까 자구책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었다. 그거는 차라리 숨이 일관하다. 그것과 민주당은 안 만들 것처럼 해가지고 그 비례한국당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슬그머니 이제 뭐 자기들이 아닌 남이 만드는 거에 자기들이 올라타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일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6+1, 5+1이죠. 5+1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저기서 이 5+1 체제의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의석 얘기, 뭐 비례민주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길래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뒷전에 앉아가지고 의석을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고 하죠. 논의하지 말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 그날 어찌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오늘 내일 구체적으로 이 의석 협상이 안 된다면 8일에 아마 거의 벼랑 끝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9일이나 10일쯤 임박해서 이제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비례민주당 추진 주체, 이거는 뭐 사실 그 앞에 제가 보기에는 꼭두각시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꼭두각시다 이거죠. 민주당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통보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다 자기들끼리 의석까지 합의해 놓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